안녕하세요. 장은지입니다. 힘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독서 천재 핑퐁 신작입니다. 이 저자분은 브랜드 그룹의 모기 신입사원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는 거의 꼴찌로 들어가서 그 브랜드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서 생산관리부서장, 그 다음에 용품사업 부서장을 거쳐서 독일 브랜드 푸마의 본부장까지 하는 아주 굉장히 성과를 내신 그런 분이시고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3P 연구소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독서 코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분을 뵌 거는 이 책을 통해서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을 뵙고 싶어서 독서 리더 과정을 이제 수료를 하게 됐고, 그 수료 과정에서 여기에 보면은 그 씨앗 독서가 있습니다. 그 씨앗 독서에서 이 책을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제가 처음 이 책을 일독을 한 게 언제였냐면 2019년도 12월 1월에 일독을 했더라고요. 그때에 보면 독서 본계적 노트를 제가 살펴보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적용할 점으로서는 나만의 북멘토 라인업을 만들어서 씨앗 독서를 50권 읽자라는 그런 적용점이 이제 적혀져 있었고, 그게 2020년도에 50권을 읽는 그런 성과를 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책을 읽을 때는 처음에 이 본궤적을 한 거는 제가 사실 기억이 안 났었고, 이제 추후에 나중에 살펴보게 됐고요. 두 번째 이 책을 읽을 때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독서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된 독서일까를 고민을 굉장히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혹시 선배님들은 책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혹시 미소 선배님 혹시 책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철학적인 답변.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도구? 네. 와, 굉장히 멋진 말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 책을 늪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책이 너무 좋아서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씨앗 독서들이 있다 보니까 저에게는 이제 너무 많이 읽어야 될 과제, 늪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책을 읽을 때는 이제 좀 컨셉을 잡아서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43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독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책을 빨리 읽는 속도보다는 제대로 속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책을 빨리 읽고 싶어서 사실은 속독을 하는 그런 학원도 찾아보고, 속독하는 동영상을 이제 찾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책을 빨리 읽을 수 있을까? 책을 빨리 읽는 게 책을 많이 읽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문구를 보면서 책에 대한 그런 속도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책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기 이 책의 8페이지에 보면 책은 씨앗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책이 늪이 아니라 책이 씨앗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이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목적 있는 독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69페이지에 보면은 목적 있는 독서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신의 꿈에 대한 부분, 전문 분야에 대한 부분, 자신을 경영하는 부분, 학습에 대한 부분 등 독서의 목적을 먼저 정하고 책을 골라 읽는다면 효과적인 독서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때 읽었을 때와 다르게 또 다른 느낌으로 저한테는 큰 임팩트를 주게 됐고요. 그리고 책을 읽기 위한 그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70에서 80% 자신의 전문 분야를 읽고, 20에서 30은 트렌드에 관련된 거나 신간이라든지 베스트셀러 순으로 이제 읽어라는 그런 제시가 되어 있어서,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한 부분은 바로 정체성 자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혹시 정체성 자본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정체성 자본은 여기 설명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정체성 자본이란 개인적 자산을 모아놓은 것, 자신이 오랫동안 해왔거나 충분히 잘하는 것으로 자신의 일부나 다름없는 일, 학위나 직업, 시험 점수, 동호회, 사교 단체 등 이력서에 들어가는 요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체성 자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강기용 대표님께서는
이 정체성 자본을 바로 책으로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책을 통해서 저의 정체성을 자본을 만들어야 되고 이 정체성 자본이 이제 확실할 때 제가 메신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한 목적 있는 독서가 저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종적으로 제가 가고자 하는 거는 이런 목적 있는 독서를 통해서 저의 독서의 DNA를 만들어가는 게 저의 최종적인 목표인데요. 그래서 301페이지에 보면은 독서 DNA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좋은 책을 여러 번 재독한다. 네,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재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책 읽기, 전문 분야의 책도 필요하지만 20-30%는 트렌드라든지 신간이라든지 저희 입문을 넓힐 수 있는 독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울림 있는 문장, 단어, 스크랩인데 결국은 지식 노트를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저의 독서의 DNA를 이제 넓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인풋만 할 게 아니라 지식 노트를 통해서 이제 아웃풋을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저의 나름대로의 개념을 정리를 해봤을 때 저의 독서 DNA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그 테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의 나무로서 저는 그 독서를 이제 표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뿌리를 저는 독서의 목적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줄기는 나의 독서의 그 연간 목표, 그 다음에 가지는 월간 목표, 그 다음에 잔 가지는 주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달려있는 것들이 열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DNA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리 방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블루존을 통해서 내가 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나의 목표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주간 계획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그런 독서의 그런 스케줄을 관리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저장입니다. 그래서 지식 노트를 활용해서 내가 가진 열매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잘 달릴 수 있도록 지식 노트를 활용을 해서 제가 지식의 그 독서의 DNA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